최근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최근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신 건 맞습니다. 근데 아직 당국에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실행 방안까지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뜻을 해석해 보자면 한 번이라도 불공정 거래로 적발이 되면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 그거를 유추해 본다면 아까 제가 발표 자료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이미 도입돼서 시행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그리고 상장회사 임원 선임 제한, 지급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제도, 이런 제도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불공정 거래로 적발된 자가 만약에 차명 계좌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가 약간 좀 무력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고요. 그리고 또한 행위자가 상장사나 금융회사 임원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제도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그다음에 이러한 어떤 허점이 발견됐을 때 이를 보완할 대책이 어떤 대책이 나올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새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상법 개정에 따라 회사가 준비해야 할 사항을 뽑았습니다. 이 부분은 진행자인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및 총주주 이익 보호 의무,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도입으로 보입니다. 바르는 상법 개정안을 기초로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 회사의 대응 방안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바른이 준비한 두 건의 홍보 자료를 개별적으로 보내드리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두 개의 자료입니다. 또한 바르는 개정상법의 핵심 내용인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해 경북대 로스쿨 이상훈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구체적인 해석과 실무상 시사점에 대해 통찰력 있는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세미나를 7월 10일에 열 계획이니 뉴스레터를 통해 보내는 추가 세미나 소식에도 관심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도 상법 개정안 관련입니다. 상법 개정과 연계한 자본시장법의 연계 개정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요. 금융감독원 출신 이은경 변호사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경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에까지 확대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이러한 주주 이익 보호의 일환으로 5%를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소액 주주 플랫폼의 의결권 행사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대주주 등이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공개 매수 의무를 강화하고 합병이나 물적 분할 시 공정한 가치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불공정한 경우 기업 및 이사가 손해배상을 하거나 물적 분할이 잘못되었을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일반 주주들이 회사의 경영 판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나 합병금지 가처분 등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회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경영 결정 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의 이익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바른에서는 경영 결정과 관련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사오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본시장 규제 강화 시기에 사업 다각화와 연결 재무 전략을 통해 유동성 및 재무 건전성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이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마승환 변호사가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성환 변호사입니다. 본 질문은 건설사에서 질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단위로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프로젝트가 없거나 프로젝트가 적은 기간에는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선투자, 후수익, 회수 구조로 인하여 유동성 리스크에 늘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업의 경우에는 경기 민감성 사업이다 보니
외부 변수에 따른 재무지표의 변동성이 큰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건설사들은 사업 다각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류센터 등 개발 후에 임대를 하는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준공한 건물을 관리 운영하는 시설 운영 관리 사업을 하거나 또는 민자 SOC 사업에 진출을 하거나 또는 스마트홈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유휴 장비 자산을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또는 해외 시장 진출을 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결 재무 전략과 관련해서는 자회사의 유휴 자산의 매각이나 또는 유동화, 가급적 자회사의 보증을 최소화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차입을 할 때 그룹의 공동 차입 구조를 설정하는 등 또는 부실 자회사를 구조조정하는 방안, PF 프로젝트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법률 질의가 있는 분께서는 법무법인 바른 공식 이메일 계정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공식 이메일 주소는 화면에 보이는 주소와 같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으로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법인 바른금융규제대응팀이 준비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가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